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볼까요? 먼저 내 과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본 다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 운에 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와 타로의 조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기 약속합시다.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의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내 과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 입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소모적인 사랑을 해오셨네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소모되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소모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큰 로봇을 애써 무리해가면서 조종하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이 로봇을 조종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그림이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과거의 연애에서는 관계를 이끌어가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연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빨강님이 이렇게 소모적인 연애를 했었던 이유는 연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도달할 수 있겠지라는 기약 없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소모적인 연애를 하게 된 이유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운입니다. 빨강님이 가지고 태어난 빨강님의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결과물이나 성취감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무르익음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열매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잘 익은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농부의 힘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는 성취감을 주는 결과물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은 힘든 노력 끝에 성취감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과 함께 합을 맞춰서 뭔가를 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성향의 사랑 운을 가진 빨강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카드에서는 태어날 때 정해진 빨강님의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태어날 때 정해진 내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가능성입니다. 독수리가 아침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넓은 곳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만 깊게 파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넓은 시야의 소유자로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컨디션 조절과 장기전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평범함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그림입니다. 처음 농사를 지으면 매우 힘들지만 연차가 반복될수록 요령이 생기고 컨디션 조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태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게 알아보면 실제로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컨디션을 제대로 알고 요령 있게 지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빨강님과 천생연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빨강님의 강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할까?입니다. 모험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모험인데요. 어린아이가 무지개 빛이 빛나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빨강님도 이 사람과 함께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은 증폭되겠죠. 왜냐하면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실행해 보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가며 뭔가를 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인데요. 한 방향으로 강렬하게 돌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향 자체가 그냥 가벼운 대화 정도로는 찾을 수 없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삶의 철학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강렬하게 집중할 때 그 힌트가 새어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던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요령이나 컨디션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보려면 우선 내가 뭔가에 열중하는 상태여야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상대방이 열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중할 수 있을 정도로 호기심이 생기는 뭔가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취미든 공부든 뭐든 간에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가 뭔지 알아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좀 하겠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못생긴 입이 여러 개 그려진 상자를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험담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처럼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느낀다는 걸 나쁘게 해석하면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애매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걸 연애운으로 보면 다양한 이성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 플레이보이, 플레이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깊게 알아보면
그냥 진짜 순수한 호기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뒷담화에 노출이 된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깊게 이야기 나눠보고 친해져 보세요. 조금 친해진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입니다.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좀 더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해하다입니다. 앉아있는 새가 다른 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그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점점 개발되는 거죠. 참 좋은 인연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버 스피릿, 비버의 영혼입니다. 비버는 나뭇가지로 은신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댐까지도 만들죠. 이 말은 꾸준한 노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다 보면 내 운명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함께 목표를 정하고 빨강님의 강한 책임감과 상대방의 끈기를 사용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조차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함께 하는 노력 중에서도 의미 없는 비효율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비버가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몇 개의 썩은 나뭇가지들 때문인 것처럼 두 분이 하고 있는 노력 중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의미 없는 노력은 가차없이 커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칙들만 지킨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든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빨강님의 인연과 좀 더 가까워졌길 빕니다.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파랑님의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내 과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 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이 하는 사랑을 해오셨네요. 하지만 그 계획들 대부분이 실행되지는 못했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성입니다. 환상처럼 보이는 곳에서 형체가 희미한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상상 속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계획한다는 의미의 그림이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과거의 연애에서는 이것저것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미래 같은 것들을 상상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빨강님이 이런 연애를 했었던 이유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겠네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운입니다. 파랑님이 가지고 태어난 파랑님의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100% 가까이 오픈하는 사랑입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서로의 영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본다는 건 진짜 깊은 마음을 본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은 서로의 마음을 100% 가깝게 오픈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카드에서도 보면 파랑님은 생각도 많고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마음들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향의 사랑 운을 가진 파랑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카드에서는 태어날 때 정해진 파랑님의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태어날 때 정해진 내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슬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애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슬퍼 보이는 면이 굉장히 자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 후회 없는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슬퍼 보이는 면이 굉장히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 후회 없는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친밀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견이 달라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입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잘 섞여 있는 그림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파랑님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야기를 깊게 잘 들어주고 서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잘 섞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파랑님과 천생연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파랑님과 함께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허물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섞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할까입니다.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을 나눌 겨를도 없어 보이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있는 원숭이가 방울을 터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과 그 사람도 둘이서는 아무리 잘 맞더라도 사회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자신의 내실만을 잘 챙기면 됩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카드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파랑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강하게 궁금해하게 되죠. 이 성향이 고착화되면 사회의 틀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성향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아마도 일과 관련된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타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속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거래, 타협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뭔가 거래하거나 약속, 타협하는 곳은 직장이나 사업처럼 일과 관련된 곳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의 성향을 참고하시면서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가 뭔지 알아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순수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숙함이라는 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이야기 나눠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남들보다 절약도 잘 할 거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을 거니까요. 하지만 파랑님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리 말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입니다.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더 적응을 잘하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조건화입니다. 조건화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고 그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도 순해지기 위해서 양의 털을 쓰고 양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처럼 파랑님도 이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지금처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해 나가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내 모습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내 모습은 어땠는지 기억하시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허밍버드 스피릿, 벌새의 영혼입니다. 벌새의 날개는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멈춘 상태로 하늘을 나는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새죠. 이 말은 빠르게 날 수도 있고 하나의 꽃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파랑님은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벌새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벌새는 날갯짓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도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다양한 목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원하는 단 하나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처럼요. 이 원칙들만 지킨다면 벌새가 빠른 날갯짓으로 하나의 꽃에 머무르는 것처럼 파랑님의 빠른 생각으로 둘의 관계를 더욱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랑님의 인연과 좀 더 가까워졌길 빕니다.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노랑님의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내 과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 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좀 강하게 말하면 절제된 사랑을 해오셨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컨트롤입니다. 각이 칼같이 잘 짜져 있고 반짝반짝하게 잘 닦인 동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애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확실하고 칼같이 확실한 관계를 해왔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노랑님도 과거의 연애에서는 꽤 절제된 관계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좀 풀어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노랑님이 이렇게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연애를 했었던 이유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힐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자신부터 잘 챙기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운입니다. 노랑님이 가지고 태어난 노랑님의 성향에 맞는 진짜 사랑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밑에는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바닥을 바라보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고, 위에는 자유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노랑님은 시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거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만나면 같은 일이라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성향의 사랑운을 가진 노랑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세 번째 카드는 태어날 때 정해진 내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혼자 고립되어서 외로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은 놀 때 혼자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는 등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고립입니다. 스스로가 얼음 속에 고립되어 있지만 황금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황금색 눈물은 힘들지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눈물이라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힘들더라도 혼자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색다른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모래시계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성향을 경험했고 좋고 싫음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만 내면 속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앞선 겉모습에서 봤던 카드처럼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향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극혐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할까입니다. 서로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정신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겠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환영의 초월입니다. 여기 이마에 보시면 제3의 눈이 있는데요.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노랑님도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겉모습을 떠나서 이 사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노랑님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서로의 기본 성향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각성인데요. 각성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깨달음을 얻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명상 모임이나 강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을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외롭게 자기 개발을 하는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의 안정이나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모임에 가서 활동을 해 보신다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가 뭔지 알아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을 나눈다는 의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요.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변에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공도 깊고 자기 개발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양질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또 자신의 지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도 갖고 있겠죠.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과 자기 개발에 관해서는 거의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입니다. 둘이서 함께 이뤄나가야 할 크고 먼 목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태양은 명확한 목표를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꼬불꼬불 험난한 산길은 목표를 향한 험난한 길을 의미하고, 산길에 있는 안개는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태양과 같은 명확한 목표는 어디서나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서로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참 좋은 인연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엔트 스피릿, 개미의 영혼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는 생물입니다. 이 말은 노랑님은 상대방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협력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분은 서로의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서로가 어떤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다 보면 더 빨리 능력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을 거고, 더 빨리 서로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를 혼자서 해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미는 혼자서는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최대한 그곳의 사람들과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빨리 찾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랑님의 인연과 좀 더 가까워졌길 빕니다.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초롱님의 태어날 때 정해진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초롱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내 과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 입니다.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랑을 해오셨네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연애의 만족도가 점점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에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소나무의 쓰임새와 대나무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죠. 이것처럼 초롱님은 지금까지 연애 상대의 겉으로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면 소나무와 대나무의 진짜 쓰임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찾는 것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롱님이 이런 연애를 했었던 이유는 상대방과 나의 연애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은 사업이나 일에 관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연애나 사랑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니까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애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성향에 진짜 맞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운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맡김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는 잎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라도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초롱님은 서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바꾸기 위해서 터치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개인적인 자유라던가 취미,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성향의 사랑 운을 가진 초롱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카드에서는 태어날 때 정해진 초롱님의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태어날 때 정해진 내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이 아니라 극과 극의 생각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중앙에 보면 음과 양이 섞이고 있는 태극 무늬가 있는데요. 태극 무늬는 극과 극을 의미하는 음과 양이 섞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의견을 보면 중립적인 의견을 말할 때도 양극단의 의견을 모두 이해한 후에 그 의견을 잘 섞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두뇌와 가슴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하모니입니다. 가슴에서 나온 돌고래가 머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두뇌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라던가 가슴과 두뇌가 따로 놀아서 갈팡질팡 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초롱님과 천생연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초롱님이 해야 하는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터치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할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들 때문에 꽤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얼굴에는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막 돌고 있고 머리에는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두뇌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초롱님도 주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쌓이게 되면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자유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애를 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크게 외로워할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인데요. 하늘에 있는 꽃들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이상을 의미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상을 이루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괴로움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내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힘든 시기를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사시고 실패도 많이 하시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초롱님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가 뭔지 알아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유희입니다.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 사람이 남들의 신경은 쓰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 사람도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양극단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유심히 살펴보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연애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자가 이상적인 연애를 꿈꾸고 있는 이미지죠. 이것처럼 초롱님도 점점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거고 이 사람의 성향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향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과하게 하면 망상이 되고 망상이 강해지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행복한 수준으로만 자신을 잘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자신을 잘 컨트롤 한다면 초롱님도 행복하시고 상대방도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는 프로그 스피릿, 개구리의 영혼입니다. 개구리는 물에서도 땅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말은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롱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사회의 틀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와 네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롱님은 개구리가 어디로든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대체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미 없는 소음 때문이니까요. 이것처럼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든다면 멘탈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롱님의 인연과 좀 더 가까워졌길 빕니다.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